안철수 후보님 의견은 이거예요. 제 국내에 굉장히 이제 임원 출신 분한테 들은 얘기로, 완벽한 자율주행은 나올 수가 없다. 출시를 할 수가 없다. 이 얘기를 하셨거든요. 근데 제가 예전에 이 얘기를 했었잖아요. 욕 뒤지게 얻어먹었지, 그때. 네, 안녕하세요. 운전하는 곰돌이입니다. 자, 제가 예전에 이 영상 한번 올린 적 있어요. 그때 제가 이렇게 말했죠. 과연 완벽한 자율주행이라는 것 자체가 구현이 가능할까? 라는 것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점이 좀 있습니다. 일단 자동차를 운전을 하다 보면 여러분들 엄청난 많은 변수들이 발생을 하거든요. 제가 요즘 보게 되면 이 테슬라 차량들을 오토파일럿 켜놓고 나왔을 때 굉장히 똑똑하다는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그건 사실이에요. 근데 과연 이게 모든 변수까지 대처를 해줄 수 있을 정도로 완벽한가, 완벽해질 수 있는가를 본다면 비용을 아무리 쏟아붓는다 할지라도 모든 변수를 다 캐치해줄 수 있는 그 정도의 성능까지 올라오는 거는 저는 조금 불가능하다고 보거든요. 왜 제가 완벽한, 그러니까 5단계 자율주행 5단계 차량이 출시할 수 없다는 이유를 이제는 말씀드릴 수 있어요. 왜? 판교에서 국민의힘 안철수 후보님과 그리고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님이 서로 토크쇼를 하면서 그 과정에서 자율주행 차량에 대한 얘기가 잠깐 나왔죠. 거기서 안철수 후보님이 오피셜하게 얘기를 하신 거기 때문에 사실 말씀드릴 수 있는 겁니다. 과연 그 레벨 5, 그러니까 완전 정말 혼자서 할 수 있는 자율주행 자동차가 가능한가, 가능하지 않은가,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최근에 삼성전자 부사장 하던 사람을 만났어요. 근데 이분이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레벨 5 완전 자율주행 자동차는 불가능하다, 그렇게 주장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런 여러 가지 사항을 사람이 어떻게 모두 다 상상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분 말씀은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사람이 상상할 수 없으니까 결국은 이 레벨 5, 즉 완전 자율주행 자동차는 절대로 사람이 만들지 못한다, 이런 말씀을 드는 게 또 기억이 납니다. 저 말이 맞아요. 그러니까 제가 저번에도 항상 얘기했던 건데, 자, 이게 왜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요. 사실 자율주행 기술 자체에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인간보다 자율주행 자체가 지금 현재 시점에서도 인간보다 AI가 운전을 더 잘 합니다. 현재 시점에서도 그래요. 근데 이거는 기술적인 문제를 말씀드려가지고 제가 5단계는 불가능합니다 라고 얘기를 했던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준석 후보님도 같은 맥락에서 얘기를 하신 건데, 5단계라고 하면은 이제 우리가 규정을 할 때 완벽한 자율주행이 가능한 상태라고 규정을 합니다. 그렇다면 사고가 없어야 돼요. 근데 이게 사고가 만약에 났단 말이야.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누가 책임을 질 것이냐, 이 얘기를 똑같이 이준석 후보님이 하신 거거든요. 제가 예전에 했던 얘기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업계에서의 반응이고 업계 현재의 분위기예요. 제도적으로 풀리지가 않아서 그렇지 기술이 부족해서가 안 된다가 아니다. 자, 5단계 자율주행차 출시했어요. 제조사에서 자율주행 모드 걸어놓고 운전자가 탑승을 해있든 안 했든 자율주행 모드 걸어놓고 차를 움직였단 말이야. 근데 이게 사고가 났어요. 사고 완벽하게 해서 안 나면 좋겠지만, 이게 결국에 AI로 딥러닝이라는 걸 하는 것도 안철수 후보님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인간이 운전해오는 습관과 패턴을 가지고 학습을 하는 거거든요. 그걸 바탕으로 해서 라이다나 레이더나 아니면 카메라가 이게 위험인지 아닌지를 인식을 하는 거예요. 예를 하나 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아무도 없는 그런 도로가에 이제 차를 이제 주행하게 했는데, 하다가 갑자기 아무 이유 없이 멈췄다가 갑자기 다시 또 시작했다가 갑자기 멈췄다가 덜컥 이렇게 가더랍니다. 그래서 참 이상하다. 그래서 그 이유를 찾아봤더니 그 옆에 어떤 할아버님이 이렇게 걸어가고 계셨는데요. 스톱 사인 있지 않습니까? 미국에서는 이 빨간 스톱 사인이 있으면 차가 서야 되거든요. 근데 그 스톱 사인을 들고 그 학교로 가려고 그걸 들고 이렇게 흔들면서 갔답니다. 그러니까 스톱 사인이 앞으로 이렇게 되게 되면 자동차는 자연적으로 스톱 사인이 보이니까 멈추게 되고, 뒤로 이렇게 빠지면 보이지가 않으니까 다시 또 자동차가 출발하는 거죠. 지금 예시 아주 너무 좋은 예시예요. 저걸 위험이라고 우리 인간 생각을 하지 않잖아. 근데 AI는 학습된 적이 없는 위험이면 위험이라고 인식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그런 상황에서 발생되는 사고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보다 운전을 잘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때요? 사고가 나면 그 운전자가 그리고 자동차를 소유한 소유자가 운행자 책임론에 의해서 자동차 보험으로 처리를 하게 돼 있죠.
그리고 나서 그 뒷단에서의 뭔가 이제 뭐 과실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구상관계는 보험사끼리 알아서 하고, 보험사와 손해배상 책임자가 있으면 그 사람이랑 뭐 이렇게 하겠죠. 그런데 만약에 자율주행 중에 사고가 나면 어떠냐는 거예요. 자율주행 차량을 운전하는 운전자의 과실 또는 그 자율주행 차량 자체의 결함 또는 과실로 인해서 누군가에게 손해를 끼친 사고를 발생시켰다라는 경우도 있을 거거든요, 분명히. 자, 이런 경우에는 그러면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하느냐? 그 판단을 한 AI의 그러면 책임은 누가 지느냐? 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지는 거거든요. 저는 이런 문제에 대해 가지고 우리가 열어놓고 이건 논의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운전은 제가 하지 않았어요. 5단계 자율주행차, 완벽한 자율주행이라고 해서 저는 이 차를 신뢰하고 맡기고 이제 타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얘가 예기치 못한 상황으로 사고가 났어. 자, 그러면 내 자동차 보험으로 처리를 해야 되는 건가? 그렇지 않으면 제조사의 결함이기 때문에 제조사에서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되는가? 어떻습니까? 누가 배상 책임을 가질까요? 예를 들어서 현재 자율주행 기술이 가장 고도화되어 있는 테슬라를 가정해 볼게요. 테슬라가 이거 책임질까요? 안 집니다. 왜? 그럼 너도 나도 그러면 다 자율주행 중에 결함으로 사고가 났어. 일단 다 집어넣어놓고 볼 거거든. 설령 운전자 과실일지라도 운전자들은 그렇게 주장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일단 피해자 구제 원칙 때문에 먼저 제조사에서 책임을 져야 되는 상황이 생깁니다. 근데 이게 전 세계적으로 어마어마하게 많이 터질 거잖아요. 지금 국내에만 해도 테슬라가 몇 대나 있어요. 엄청 많잖아요. 근데 이게 미국으로 가고 홍콩으로 가고 이러면은 어마어마하게 대수가 많다는 거죠. 이거 다 책임질 거냐? 못 지거든요. 왜? 이거 책임진다고 얘기하는 순간 테슬라 주가 바닥납니다. 그리고 테슬라 실제로 엄청난 리스크를 감수해야 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게 이거예요. 제도적으로 이거를 누가 먼저 책임을 지고 후구상을 할 건지, 아니면 또는 이거를 보험사가 지금처럼 먼저 처리를 하고 나중에 결함이 밝혀지면 제조사라든지 아니면 운전자라든지 배상 책임자한테 구상을 할 건지, 이런 부분들이 결정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 결정이 안 됩니다. 저는 솔직하게 얘기하면 최소한 국내에서는 안 될 거라고 봐요. 저는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의 특성상 어느 나라에서도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미국 마찬가지고 한국 마찬가지예요. 보험회사는 먼저 선처리하면 나중에 못 받을 가능성이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선처리라는 거를 되게 쉽게 생각해요. 왜? 구상처가 있으니까 언제든 구상하면 되겠구나, 뭐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죠, 사람들이. 맞아요, 구상을 하면 돼요. 근데 그 구상처가 달리기 전까지, 그러니까 이 과실이 누가 책임을 져야 되는가를 분석하고 결정되는 데까지가 결국에는 법원의 몫이거든요. 판결까지 가야 된단 말이지. 강제성이 없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그러니까 이게 제조사의 결함인지 아니면 운전자의 과실이었는지, 만약에 운전자의 과실이었다면 보험사에서 먼저 처리를 해야 되는 게 맞죠. 근데 제조사의 결함이었을 수도 있잖아요, 아까 같은 그런 선례로. 그럼 제조사가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런 것들이 아직 명확하게 정해진 게 하나도 없어요. 서로 선처리를 안 하려고 할 겁니다. 왜? 미수채권이거든요, 결국에는. 이게 판결이 나기 전까지는 미수채권이에요. 못 받는 채권이긴 하지만 못 받고 있는 돈으로 깔린단 말이에요. 어마어마한 액수가. 세계적으로 보면 몇십조 단위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자동차 제조사의 관계자분들을 많이 만나봤거든요. 저도 안 된다고 얘기를 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출신을 할 수 있어요. 여기 제가 그때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우리의 자율주행차는 4.999999999단계입니다. 뭐 이게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인지 아닌지에 대한 거는 사실 법률적인 부분이니까 법조인 분들이 판단을 해주셔야 되는 문제지만, 그렇게 출시를 해서 밑에 그런 문구를 똑같이 달 수 있어요. 운행 보조 장치이므로 자율주행 모드를 사용하시다가 사고가 발생 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이 문구가 똑같이 박힐 수도 있단 말이에요. 4.99999 단계라고 광고를 해놓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얘기예요. 기술이 부족한 게 아니라 그 만에 하나라는 거에 대한 변수에서 일으킬 수 있는 우리가 정책적인 부분, 제도적인 부분, 법률적인 부분, 이런 게 마련이 먼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 정책들이 마련되기 전에 차세대 모빌리티, UAM, 뭐 어바니어 모빌리티라고 하죠. 뭐 UAM이나 아니면 그 밖에 다른 교통수단이 나올 가능성이 더 높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제발 이렇게 그냥 좀
알려드릴 수 있는 선에서 제가 알려드리는 영상들을 이렇게 올리면 관계자들 만나보면 다 아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공개할 수 있는 선에서만 공개를 한 거예요. 그런데 솔직하게 얘기하면 재무제표만 하면 그냥 열어놓고 봐도 알 건데 그런 노력조차 안 하고 일단 까내리고 보는 거예요. 일론 머스크가 한다고 했다, 뭐 누가 한다고 했다. 자, 이거는 우리가 냉정하게 봐야 돼요. 주식에 투자하시는 분도 있을 거고 차량을 구매할 때 고려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로 이 자동차 제조사에서의 상품 판매 전략이나 정책이 어떤 모델들이 나올지 이런 거에 대해서 되게 민감하게 반응하실 수도 있는 직업군이 계실 수도 있고 개인일 수도 있고 법인일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분들의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을 수 있단 말이죠. 근데 단편적인 모습들만 보고 그걸 가지고 내가 믿고 있는 게 정답이야 라고 얘기하고 혼자 하세요. 그냥 제가 제 얘기가 다 맞다가 아니라 실제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제가 말씀드렸던 거고, 저는 솔직히 이렇게 어떤 공식적인 자리에서 공식적인 분들이 오피셜하게 이런 얘기들을 해주셨으면 했어요. 왜? 그러면 제가 했던 얘기들이 거짓이 아니구나 라는 걸 어느 정도 증명할 수가 있거든요. 당연한 얘기겠지만 저보다 엄청 인사이트가 높으신 분들이 얘기하고 있는 게 이거예요. 그 얘기를 저는 단지 이 업계에 있으니 저도 알고 있으니까 제가 알려드릴 수 있는 부분에서만 알려드린 겁니다. 믿고 안 믿고는 그리고 솔직히 본인 자유인데 댓글창에 지저분한 것 좀 남기지 마세요. 진짜 짜증나니까.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는 제가 바라지도 않을게요. 부탁드리고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봐요. 안녕.